안녕하세요. 전쌤 부동산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부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가 어떤지 닮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 부자 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부자의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잘 보시고 부자가 되는 길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 부자. 부자는 여기서 이제 금융권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면 일단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되고 10억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자산은 합친 그 금융자산하고 뭐 부동산을 합쳐서 100억이 한국의 이제 부자라고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런 부자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것은 2021년 말에 기준으로 42만 4천 명이에요. 42만 4천 명이고 주로 어디에 있냐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 중에 40만 명이 부자가 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부자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이제 보시면 자 부자 구분별 부동산 자산 규모 추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뭐냐면 이 부동산이 굉장히 커짐으로써 부자가 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자는 아직까지 어떤 부자들이 많냐? 요약을 하면 한국의 부자는 주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세부 자산별 구성비를 보면 여기 있지만 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외 부동산, 그다음 빌딩 상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큰 비중이 차지하는 게 유동성 예적금, 즉 뭐냐면 한국 부자들은 부동산 플러스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거 얘기 잘 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투자를 하겠네. 이제 보시면, 한국 부자는 금융투자에서 전반적으로 손실, 금융투자, 즉, 주식이라든가 코인 같은 게 많이 손실이 돼 있고, 부동산 투자에서는 수익을 경험했다. 이게 2021년 기준으로 이제 부자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부자는 총 100억 원 있어야, 부자라고 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산이. 그리고 보시면 한국 부동산인 부자의 자산 관리 관심 분야가 어디냐? 여기 있죠. 2021년, 2022년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세무 상담, 경제 동향 정보 수집, 그다음에 금융 투자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냐면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미국 경제라든가 이런 금리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경제 동향 정보 수집이 또 중요하게 이제 관심 분야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이제 향후 자산 운용의 위험 요인으로 보면 금리 인상, 부자들도 지금 금리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부동산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은데 부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들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부자는 써 있지만 단기 금융자산 운용은 예적금으로 지금 왜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자산의 예적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렇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유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자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여기 써 있지만 한국 부자 중 7.8%만 디지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다. 즉 뭐냐면 암호화폐나 NFT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7.8%만 돼 있고 나머지는 별로 꺼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들은 이쪽 자산,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큰 자산은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신용부자와 전통부자가 어떻게 자산을 키워왔는가라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신용부자, 3, 40대 신용부자들은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거는, 자,
근로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플러스 부모로부터의 지원, 증여, 상속으로 종잣돈을 형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주된 부의 원천은 뭐냐면 사업소득.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해서 이제 소득을 얻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상속, 증여,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에,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냐라고 하는 건데, 예. 자, 신흥부자. 과거에 이제 보시면, 요, 이제, 신흥부자의 목표 총자산 구성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금융자산하고 부동산 자산, 기타 자산이 있는데, 이제 목표로 보시면, 신흥부자들은, 현재는 여기 보시면, 금융자산이 29.5%, 부동산이 64.7%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동산이 지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통부자는 이제 부동산이 51.9, 금융이 44.1이었는데 요게 이제 요 두 가지보다 이제 12%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비슷한 거 투자하면서 금융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뭐 미술품이라든가 다른 것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자, 신흥부자는 투자 기본인 소비 지출 관리부터 금융,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정리를 하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근로소득하고, 맨 처음에 근로소득하고, 이제 사업소득이 있을 텐데, 이걸로만 되면,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즉 뭐냐면,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재테크를 하죠. 재테크를 하는데 이 재테크 수단 등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금융 쪽에 관심이 많지만 결국은 부동산 쪽에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쪽이 앞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보시고요. 블로그에도 이제 제가 이제 부자 관련돼서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부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됐고 한국의 부자는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따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설문조사 개요 중에는 뭐냐면 여기 써있죠. KB에서 조사한 건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만 20세 이상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개별 면접 조사를 했어요. 즉 뭐냐면 굉장히 정확한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면접을 해가지고 서로 설문지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셔가지고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생부동산의 전쌤이었습니다.